수살귀. 촬영 제안을 받은 건 평범한 오후였다. PD님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번 여름 특집으로 흉가 촬영을 가보자고. 장소 사진도 하나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사진을 열었다. 그리고 손가락이 멈췄다. 흉가는 수십 곳을 다녀봤다. 폐공장, 버려진 병원, 산속 깊이 숨겨진 오두막,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파다한 낡은 아파트까지. 장소마다 기운이 달랐고 나는 그 차이를 느끼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다. 무거운 곳도 있었고 서늘한 곳도 있었고 그냥 오래되고 낡아서 음산한 곳도 있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달랐다. 어둡고 눅진했다. 건물이 낡아서가 아니라 무언가가 배어있는 것처럼. 사진 속인데도 손가락 끝이 서늘해지는 것 같았다. 축축하고 썩은 냄새가 날 것만 같은. 화면을 통해서도 전해지는 기운이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쉽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 나는 PD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겠다고 했다. 단, 혼자는 안 된다고. 장소는 폐유계소였다. 오래전에 폐허가 된 곳이었다. 건물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지붕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건물 바로 옆, 낭떠러지 아래는 물이었다. 발을 잘못 디디면 그대로 떨어지는 구조였다. 난간도 없었다. 경고 표지도 없었다. 그냥 끝이었다. 우리는 셋이 갔다. 접신의 경험이 있는 무속인 선생님 두 분과 나. 오는 길 내내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대화가 자꾸 끊겼다. 다들 뭔가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말로 꺼내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 출발 전에 우리는 소창을 준비했다. 흰 천이었다. 접신이 이루어지면 몸이 통제를 잃는 경우가 있다. 그때를 대비해서 배에 단단히 감아 밧줄처럼 붙잡을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무엇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말해준다. 긴장하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조금 떨렸다. 입구에 섰다. 그 순간 물 냄새가 났다. 강도, 바다도, 빗물도 아니었다. 고여있는 물, 오래 썩은 물. 아래에 실제로 물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려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냄새가 발 아래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공기 전체에 배어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폐 안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다. 선생님들이 거의 동시에 입을 열었다. 여기는 산 사람이 오래 머무를 곳이 아니에요. 한 분이 말을 이었다. 산 자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소리도, 기척도, 텅 빈 공간, 먼지가 쌓인 바닥, 깨진 창문, 뒤집어진 의자.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이상했다. 이런 장소에 오면 대체로 뭔가가 먼저 반응한다. 공기가 움직이거나 온도가 바뀌거나 어딘가에서 소리가 나거나.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 들렸다. 킥킥킥. 어린아이 웃음소리였다. 어디서 나는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다. 왼쪽인가 싶으면 오른쪽에서, 위인가 싶으면 발 아래에서. 그러더니 여자 웃음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가볍고 경쾌한. 그래서 더 소름 끼치는. 나타나지는 않았다. 건드리고 도망가고 쓱 치고 사라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건지 놀리는 건지. 선생님 한 분이 낮게 말했다. 장난치는 거예요. 우릴 떠보는 거야. 나는 접신을 결심했다. 자리를 잡고 앉았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마음을 열었다. 접시는 문을 여는 것과 비슷하다. 안에서 잠근 문을 스스로 푸는 것. 한 번 열면 무엇이 들어올지 선택할 수 없다. 그냥 먼저 온 것이 들어온다. 타, 소리는 없었다. 하지만 느낌은 정확히 그랬다. 무언가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는 그 감각을 수십 번 경험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차가웠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가운 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피부가 아니라 뼛속에서부터 혈관을 타고 얼음물이 퍼지는 것처럼. 숨이 막혔다. 배가 수축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정신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내 생각이,
내 목소리가 멀어졌다. 수살귀, 물에 빠져 죽은 귀신. 귀신 중에서도 가장 집요하고 가장 차갑다는, 한이 물처럼 배어 있어서 만나는 것마다 적신다는. 그 다음 일은 내 기억이 아니다. 선생님들의 증언이다. 내 발이 물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걷는 게 아니었다고 했다. 끌리는 것 같았다고. 자석에 쇳덩이가 당겨지듯이. 나보다 체격이 크고 힘이 훨씬 좋은 선생님이 소창을 두 손으로 붙잡았는데 본인이 오히려 앞으로 질질 끌려왔다고 했다. 발로 바닥을 버티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고. 나는 기억이 없다. 차갑고 어두운 것만 기억난다. 물소리가 났다. 아주 가까이서. 세상이 전부 물속에 잠긴 것처럼 소리가 멀고 느렸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였다. 두려움을 느껴야 할 순간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선생님이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내 이름을 불렀다고 한다. 그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렸다. 물속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낭떠러지까지는 2걸음이었다. 그때 그것이 소창을 내 목에 감았다. 얘라도 데리고 가겠다. 너도 죽어. 같이 죽어. 억울하다고 했다. 한이 너무 깊어서 아무나 끌고 가겠다고. 왜 억울한지 말하지 않았다. 이유를 설명할 생각도 없었다. 그냥 분하니까, 그냥 원통하니까 닥치는 대로 끌어당기겠다고. 살아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변 선생님들이 달려들었다. 소창을 풀고 나를 뒤로 끌어당기고 귀신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여기서 이렇게 계속 있고 싶으세요? 한을 풀어야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달래는 것이었다. 누르는 게 아니라 설득하는 것. 억울함을 인정해주면서 천천히 문을 만드는 것. 그 과정이 얼마나 걸렸는지 나는 모른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온몸이 젖어 있는 것 같았다. 땀이었지만 감각은 물이었다. 나중에야 알았다. 그 귀신은 살아생전 조직 폭력배였다. 이 일대에서 이름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 쫓기다가 막다른 곳에서 그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쫓긴 게 억울하고, 거기서 죽은 게 억울하고, 지금도 여기 묶여 있는 게 억울하고, 아마 살아서도 그랬을 것이다. 평생 힘으로 눌렀을 것이다. 이유는 없고 힘만 있는 사람. 죽어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유도 없이 끌어당기고, 이유도 없이 목을 조르려 했다. 그것이 그곳의 우두머리였다. 처음에 우리를 킥킥대며 건드리던 것들이 있었다. 아이 웃음소리, 여자 웃음소리. 그것들은 우리에게 장난을 치면서도 결코 깊이 들어오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신호였던 것 같다. 그것들은 우두머리가 무서웠다. 자기들도 그것한테 눌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낸 것일 수도 있다. 빨리 가라고. 아기 울음소리도 들었다. 선생님이 느끼셨다고 했다. 엄마를 기다리다 거기서 혼자 죽은 아이였다. 엄마는 오겠다고 했다. 다시 올게 하고. 그리고 오지 않았다. 아이는 아직도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폐유계소를 관리하던 남자도 있었다. 공사 중에 사고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 작은 공간에 그렇게 여러 개의 죽음이 쌓여 있었다. 떠날 때 우리는 예의를 갖췄다. 옷을 챙겨왔다. 아이를 위해 사탕을 사다 놨다. 바닥에 내려놓고 허락 없이 들어온 것을 사과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래도 해야 했다. 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침입자였다. 그 공간은 그들의 것이었다. 우리가 먼저 경계를 넘은 것이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다. 한참 후에 선생님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2걸음이었어요. 거기서 2걸음만 더 갔으면. 나는 창밖을 봤다. 지금도 그 차가움이 기억난다. 뼛속까지 스며들던 물기운. 내 발이 내 것이 아니었던 그 시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 가장 무섭다. 두려워야 할 순간에 두려움이 없었다. 이미 내가 아니었던 것이다. 소창이 없었다면,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그 2걸음을 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물에 빠져 죽은 귀신 하나를 더 만들었을 것이다. 억울하고 차갑고 이유도 없이 다음 사람을 끌어당기는 수살기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하고 가끔 생각한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억울하게 다음 사람을 끌고 가고 그렇게 끌려간 사람이 또 다음 사람을 끌고 가는 끝이 없는 것들이 쌓이는 곳. 낭떠러지 아래 물은 오늘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놓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이후로 한동안 그 차가움이 잠들기 전에 생각났습니다. 눈을 감으면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발이 땅에 붙어 있는데도 끌리는 느낌이 가끔 남아 있었어요. 몸은 돌아왔는데 무언가는 아직 거기 있는 것 같은. 그래도 이렇게 올리는 건 이런 이야기가 그냥 무섭고 자극적인 콘텐츠로만 소비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예요. 그곳에 있던 것들은 전부 한때 살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쫓기다 죽은 사람, 엄마를 기다리다 혼자 죽은 아이, 아무도 모르게 사고로 죽은 사람. 살아있을 때 충분히 살지 못했고 죽어서도 제대로 보내지 못한 것들. 그게 쌓이면 그런 장소가 됩니다. 무속이나 귀신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쏟아부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